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경마 서울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의 시간이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채웠고 이번 주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일단은 혼전도는 상당히 좀 높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경주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중배당 선에서 노림범직한 그런 네이서 좀 많이 있고요. 나는 경주별로 이렇게 한번 제가 배당의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4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오늘 A급은 9경주 11경주고 최고의 메인은 제 9경주 A급 강공략 경주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오늘 9경주 하이라이트 경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 어설프게 좀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근데 그 마필들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피해가야 됩니다. 모든 경주에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주를 함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모든 경주에 자신있게 들어가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분석한 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죠. 확신. 확신 이렇게 강하지 않다면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주에 강하게 붙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1경주가 딱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한 마리 외에는 믿음이 가는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외곽에는 10번 글로벌 군주입니다. 이 마필은 공교롭게도 이제 48조 마방에 최근에 뛰었던 마필이었죠. 바로 이 드래곤 킹덤이라는 마필. 제가 데뷔전에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똑같습니다. 3세 신예 마필이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1400m 레이스 그리고 선인형 마필. 자, 그 마필이 당시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 이 글로벌 군주라는 마필 기본기가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 마필은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의 경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편성에서는 그다지 빠른 마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이게 바로 이게 내용인데, 제가 이 외곽에는 글로벌 군주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1번 마필 All Eyes on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면 내 측에서 1번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받았을 때 10번 마필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방에서는 최근의 경주의 결과를 놓고 보면서 이 마필은 일단은 따라간다. 이번 주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용인 거죠. 물론 현장에서 마필이 알아서 출발이 정말 좋으면은 이거는 부득이하게 선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방의 작전은 그렇습니다. 1번 마필은 따라가는 마필이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외곽에 있는 10번 마필 글로벌 군주, 이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2위권에서 제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레이디 폭스, 종반에 한 발을 쏠 수 있는 추임용 마필, 그리고 6번 스페이스 루비, 외곽에 있는 11번 세강질주. 자, 이 마필들입니다. 3두의 마필들. 자, 물론 이제 현재 7번 마이티 봄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김태희 기수를 상당히 응원하는 쪽으로의 한 명입니다. 저는. 그런데 김태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낙마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예전의 그런 말머리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감량 기수가 됐다가 이제 감량이 안 됐죠. 40승을 넘어서면서 이제 54승을 기록 중인 그런 기수인데, 저는 그에 따른 부담 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낙마를 당하면서 이거는 체감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기분을 못 느끼겠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한번 낙마를 당하면은
그에 따라 이게 트라우마가 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반에 그런 자리 선점이라든가 강한 말물이라든가 이런 점이 그렇게 예전의 그런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티본 같은 경우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거리 손실을 가지면서 외곽을 돌고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만 하면 저는 이 마필 인정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마필로서는 저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마필의 인기를 모은다면은 저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 레이디 폭스라든가 6번 스페이스 루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세광질주, 이 3두의 마필의 2위권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경주 같은 경우는 10번 마필 외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뚜렷하게 강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도를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 이 마필만큼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0번 글로벌 군주,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10번 마필. 그리고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11번 세강질주, 여기에 6번 스페이스 로비, 4번 레이디 폭스, 저는 이 3두의 마필로 봅니다.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6번, 4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도 1경주와는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의 강도는, 믿음의 강도는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축의 2위권에 접전이 있는 그런 레이스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8번 찬이고입니다. 찬이고. 항상 그렇죠. 이게 찬이고가 지난 11월 달이었습니다. 지난해였죠. 이때 GM사를 치렀는데 이때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데뷔전의 때 부진, 두 번째 경주의 부진. 근데 직전 경주는 딱 보시면은 이전의 경주와는 다르게 편성이 정말 많이 약했었고요. 자, 이런 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도 직전에 이 마필을 일단 놓쳤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배당은 높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찬이고라는 마필은 직전의 성적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편성 마찬가지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강편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정도의 수준의 편성으로 보여진다면 이번에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찬이고입니다. 8번 마필 일단 믿고요. 2위권에서는 일단 압축해 본다면은 직전에 이 썬더스톰, 빅브리지, 소프트파워, 리걸라이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걸음도 이 썬더스톰의 걸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개는 숨고였었고요. 그러니까는 9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빠르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 후미권 전개였는데 종반의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썬더스톰은 게이트의 상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필요한 코스는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의 마필은 9번 레이디 아나비가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었고, 자, 키르주이노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매직 임팩트. 그러니까는 매직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임사 때 그렇게 뭐 추진이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뒷심까지 상당히 여력이 좋았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편성을 놓고 보면은 뭐 히어로 질주라든가 어메이징 스타 뭐 이런 맛빌들이 앞선에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맛빌들은 앞선에 붙어도 종반까지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11번 매직 임팩트, 이 맛빌은 외곽의 선위권에만 붙어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종반에 버틸 수 있는 뒷심이 있기 때문에 11번을 좀 더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11번 맛빌. 이외 마필은 9번 레이디 아나비와 내측에 있는 2번 썬더스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8번을 기본적으로 추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주력 방어의 구분이 중요한데 저는 우선순위는 외곽에 있는 11번입니다. 매직 임팩트,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경주와 제가 비슷하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찬이고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외 마필들 중에 뚜렷하게 검증된 마필들이 없습니다. 매직 임팩트도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이고요. 그리고 레이디 아나비 같은 경우도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습주로의 지원 F타임이 14초 7.
3런 타임이 41초 플랫. 너무 늦죠? 그런데 그나마 1경주보다는 안고 갈 수 있는 맞빌의 믿음의 강도는 그래도 좀 더 높습니다. 왜? 이미 보유 중으로 믿기 때문에 이 맞빌들을 그나마 강하게 여러분께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맞빌은 충만을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8번 찬이고를 강축으로 해서 게이트 수준으로 봤을 때는 2번 맞빌 그리고 9번 맞빌 여기에 11번 맞빌 매직 임팩트 이 3두의 맞빌인데 저는 우선순위는 11번 그 다음에는 2번 그리고 9번 이에 따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당일날 주로 자체가 중요해 보이겠지만은 축은 8번 맞빌 인정이고요. 2위권에서는 11번, 2번, 9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1, 2, 3경주까지는 좀 가볍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이 3경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3경주 같은 경우에는 2뒤의 맞빌의 동반 입상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맞빌 간의 접전이고. 자, 정말 안고 갈 수 있는 맞빌 어떤 맞빌 안고 갈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울 정도로 정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능력이 없는 맞빌들이 출전했습니다. 이 편성에서. 자, 그래서 돋보일 수밖에 없는 맞빌들이 두 마리입니다. 현재 바로 내치는 1번 파사루봉 그리고 3번 정성 타이거. 근데 이 맞빌들이 아주 강력한 센 맞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1번, 3번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이살이었고요. 아, 이 파사루봉은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죠? 제가 이 맞빌은 지난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호명 에이스를 노리면서도 파사루봉을 너무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제가 적중에 실패했던 정말 아픔이 있었던 경주였고요. 제가 그러면서 직전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파사루봉이라는 맞빌이 12월 25일 날 거의 1번 게이트의 최적의 전개였는데 버티지를 못했다. 5줄의 전F 타임이 14초고 그러면은 과연 직전에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대로 설명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기를 모았고 입상 실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는 이편성이라면은 믿고 가셔야 되는 데 있습니다. 뭐 최근의 경주의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도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단 뭐 1번 맞빌은 인정하겠습니다. 파사루봉. 3번 정성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위력적인 마필 아니죠. 근데 이 편성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왕로로 살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파사루봉 그리고 3번 정성 타이거 이 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그나마 상대 마필을 꼽는다면 두 마리입니다. 바로 6번 뷰티풀 화성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플라잉 럭키. 간단하게 뷰티풀 화성 같은 경우는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맞빌인데 지난 11월 19일이었죠. 파사루봉과 대결을 펼치면서 6마신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번 경주 여건에서는 충분히 3위권 동전은 유력한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고요. 뷰티풀 화성 그리고 플라잉 럭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점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너무 후미권 전개인데 이 마필도 중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 발. 그러니까 믿고 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3위권 도전은 가능하다. 그 마필들이 9번 플라잉 럭키, 6번 뷰티풀 화성. 이 외의 마필들은 이들 마필들조차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보시는 마필도 있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강도를 좀 낮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능력 마필 절대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자,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파사루봉, 3번 정성 타이거. 자, 이거 한 방 믿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고 제가 볼 때는 복승식 기준 2배 될까요? 이거 뭐 6등급의 약편성이긴 한데 그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일단 뭐 1번, 3번의 한 방 공략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3위권 도전에서는 6번 마필 그리고 9번 마필 그나마 상대마들입니다. 1번, 3번 한 방에 6번, 9번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주민들,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 이 편성부터는 일단은 이제 경쟁력 갖추 있는 마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능력평가가 중요하겠고, 노림수 있는 마필의 노림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자, 노림수의 마필 오픈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5번 비바 청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바 청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뷔한 이후에 이제 2번의 경주를 치는 바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승급전인데 주임사 등록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미 주임사 때는 앞선의 선행력,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뒷심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탄력이었고요.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이 2번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다 추입이었죠. 근데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바 청수가 주행사 때는 걸음이 좋았는데 딱 2가지가 안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행이 좀 불량했고요. 두 번째는 추진 반응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필의 기본기는 좋은데 힘이 좀 덜 찬 듯한 느낌?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주행력? 이런 점이 아쉬웠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데뷔전과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주행도 안정된 모습이고 그리고 추임력을 발휘할 정도로 추진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는 비바 청수의 그동안의 불안 요소 2가지가 완벽하게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5번 마필 비바 청수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직전 경주에도 이 마필이 13조 마방의 마필이죠. 이번에는 이역기수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는 상대 마필이 이역기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말머리도 저로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했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비바 청수.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이거 2위권이 정말 접전인 건 맞습니다. 2번 에코존이라든가 4번 학산마초, 여기에 6번 배트캡틴, 9번 서부특송, 10번 한강퍼 다 가는 건의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을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요. 물론 최종 선택은 제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팁을 들어보면 4번 마필. 이 마필이 직전에 페이는 늑발이었습니다. 원래 늑발하는 마필이 아닌데 초반에 늑발, 약간의 늑발이었죠. 약간의 늑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마필이 4번 마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서부특송. 저는 이 서부특송이 비록 승급전이 많은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심의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1400m의 여건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서부특송. 자, 10번 한강퍼 같은 경우에는 왜 재검을 받았느냐. 이 마필이 패출혈 때문에 재검을 받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한 패출혈은 아닙니다. 훈련 강도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번 마필까지는 저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강파워. 제가 2위권은 현장에서 변수의 여지를 남겨두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노림수의 마필은 5번입니다. 비바 청수를 강하게 믿고 합니다. 5번 마필을 믿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만큼은 그래도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학산마초 4번, 서부특송 9번, 한강파워 10번. 이 마필들만큼은 일단은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들 중에 배트캡틴 선행이죠. 그리고 에코존이라든가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다 안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환수가 되면 안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제가 주력방어의 9번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경주의 강공략의 누림수는 5번 비바 청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2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저는 크게 배당을 노리진 않습니다. 특히나 인기 순위에 들어가는 마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순위 1위, 2위, 3위, 4위 싹 다 안고 갑니다. 이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됐고요. 근데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 경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인기 수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환수의 메리트는 좋겠고 그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5경주. 그러면은 주목할 4등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게이트 순서로 봤을 때는 2번 레전드선, 그리고 5번 아치러너,
6번 벌교 베리타스, 외곽에는 9번 동진불패.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동진불패입니다. 편성이 5등급 치고는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성적이 좀 좋은 마필들이 이제 아치러너라든가 뭐 벌교 베리타스, 레전드선 나름대로 성적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센 마필로 인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이 동진불패입니다. 자, 이 동진불패가 솔직히 이제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이 인기순위 3위였는데 물론 이제 당시의 편성은 좀 약하지는 않았었고요. 6등급을 감안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4위에 그쳤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전 경주 이 성적을 딱 보면서 이제는 이 마필이 적응이 됐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성장한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워낙 높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시점에 이 마필이 적응하고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직전의 경주를 딱 감안해 본다면은 이제는 이 마필이 적응이 됐고, 그리고 동진불패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밀렸죠. 이 마필이 초반이 아주 느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리가 주어지는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경주가 진행이 될수록 갈수록 뒷심의 완성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9번 마필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그만큼 편성상 강력한 선행용 마필이 없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찬스로 보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 5번, 6번이 나름대로 빠른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의 경합 또한 9번 마필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그런 여건입니다. 전개, 능력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가는 마필이 바로 9번 동진불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부연 설명드리면은 레전드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 마필이 농협 중앙회 장배 치르기 전에 6등급 경주까지만 놓고 보면은 종말의 걸음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런데 대상 경주 출전한 다음에 이제 5등급 경주를 치르는데 아주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뒷심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아치러너 같은 경우는 직전에 기습 선행이었죠. 기습적인 선입 전개였는데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더욱더 좋았던, 걸음이 더욱더 나왔던 그런 탄력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았었고요. 그리고 6번 벌교 베리타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순위 변경이었죠. 그러니까는 강착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직전에 3위를 차지했던 모습이었는데 강착을 당하면서 4위에 그쳤던 마필.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치러너가 그나마 직전에 변화를 보여가지고 뒷심을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레전드선이라든가 또는 벌교 베리타스, 이 마필들은 아무래도 편한 선행 전개가 상당히 유리할 마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따라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완성도는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들의 현장 마필의 체중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여러모로 이번 경주 동진불패의 믿음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에 저는 아무 불안수가 없습니다. 자, 이 5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었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9번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9번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인기 순위 한 3위 정도 예측이 되고요. 자, 이건 메리트 있겠죠. 9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5번, 6번 이 3뒤의 마필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3뒤의 마필. 근데 최근의 걸음의 변화는 5번 아치러너의 변화가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정말 이 3보구에서 뜻하지 않은 마필이 들어와서 배당이 난다, 그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빅에너지. 근데 이게 제가 일단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취입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전에는 이 마필이 앞선에도 붙여보고 다 해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직전에 또 한 번의 탄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마필로 넘게 필히 안고 가시가 아니라 상복 승식을 공략하신다면은 3번 마필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는 환수가 좋기 때문에 3번 마필. 자, 이거는 제가 가외적으로 함께 설명드렸고요. 저도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마필 같은 경우에 일단은 9번 동진불패가 강축이다 라는 점에서 두 번째 강공략의 팩트입니다. 포인트고요. 9번 동진불패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이고요. 근데 기승기수가 좀 관건으로 보여지네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기승기수를 언급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신인 기수들이죠. 바로 외곽에 있는 아가판서스의 김성현 기수, 그리고 황후광자의 이상규 기수. 자, 물론 이제 이상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많이 됐죠. 뭐 235번의 그런 경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적응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빠른 선인용 마필의 감량을 받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능력 마필에 그냥 따라만 가더라도 종반의 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라면은 충마, 주력 정말 피해야 됩니다. 확률로 봐도 그렇고요. 뭐 입상률이 현재 8.9%인데 그렇죠. 믿고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받은 선행용 마필인데 정말 편한 선행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 아니면은 압도적인 능력 마필에 외곽을 돌더라도 힘에서 오히려 점할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이 아니라면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다른 기수였다면 아가판서스, 황후광자는 이번에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안장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성현 기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조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참을 때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미 끝나기 전에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힘을 다 써버립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 안배를 한 다음에 종반에 힘이 좋은 맞빌인데 이미 그 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앞선에 붙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말무리, 그리고 종반에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추진은 가는데 이미 그 전에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이 안 나오는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능력이 앞서 있는 편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선행용 마필의 감량이라면은 그런 마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은 그런 전개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 일정 부분 7번과 9번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이 뒤에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죠. 말이 이제 5번 용암 마랭고, 그리고 6번 기쁨 함성. 이 뒤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용암 마랭고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이역 기수의 기승에 정상적인 훈련 강도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가장 센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력한 마필은 6번 기쁨 함성. 자, 이외 마필 중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글로리의 나눠, 3번 제오시대, 4번 항구스타인데, 제오시대가 이 편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오시대의 가능권이고, 글로리의 나눠는 마체가 좀 왜소하죠. 근데 이 마필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그러니까는 초반에 참았다가 종반에 한 발을 쑤시는 추입력인데 추입력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들어보면은 현장에서 오늘은 선인용 마필들이 전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추입형 마필들, 그것도 참고는 거의 꼴찌는 마필들이 나름대로 선전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번은 좀 더 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그리고 좀 미흡하긴 한데 이 항구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일단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종반의 걸음이 나름대로서는 여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뛰는지,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항구스타나 마필이 배당이 좋기 때문에 저는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축은 저는 5번 용암 마랭고, 그리고 유력한 마필은 6번 마필 기쁨 함성 유력하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글로리엔 아너, 제우시대, 항구스타. 이 중에서 그나마 유력한 마필은 제우시대죠. 자, 이 편성이라면은 최근에 제우시대 같은 경우에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뭐 단거리 추입이 되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력한 상대 마필은 3번 제우시대입니다. 그래서 5번 용암마랭고를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 기쁨 함성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2번, 4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엄청난 기대주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필들이 동반 입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좀 강력하게, 아니, 그러니까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한표를 봤을 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걸 마필을 설명드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주목한 마필은 바로 이 강남불청객과 플라인스타입니다. 아마도 이제 강남불청객의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되고요. 플라인스타 마필이 2위가 예측이 되는데, 정말 세네요. 이 강남불청객이 제가 직전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이제 편성이 세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센 마필이다. 그리고 이전에 강남불청객은 데뷔전 때도 그랬지만은 스타트가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전에는 이미 스타트까지 향상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한층 더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강남불청객 1단 걸음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5번 플라인스타 센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농협 중앙회장배 때도 조금은 아쉬웠고요. 과천시장배 때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플라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선행, 선입, 주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플라인스타가 아마도 이제 4번, 5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텐데, 제가 서두에 어떤 말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소위 이런 거죠. 역상 공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4번 마필과 5번 마필이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 마필, 5번이 인기순위 2위 마필, 그리고 이제 3위권 마필을 안고 가면서 3복 공략을 들어왔을 때 4번 마필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저는 5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4번, 그 다음에 노림수에 있는 마필들, 이렇게 역상 공략,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플라인스타나 마필의 능력을 저는 상당히 세게 인정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뛰어봐야지 알겠죠? 뭐 제가 이거는 분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뛰어봐야지 아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불청객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번의 경주였는데 편성이 이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저는 이 마필을 세게 보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내용으로 꼼꼼히 그렇습니다. 직전에도 5등급의 약편성이었고요. 그 전경주도 6등급의 약편성. 그런데 상대로 봤을 때 플라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는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대상경주 2번 출전에 4등급 경주, 이거 정말 센 편성이었죠. 지구라트, 걸작원, 메가드래곤, 정말 센 편성의 마필은 3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5번 마필이 4번 마필한테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장 배달 한번 보면서 역상 공략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가장 무서운 마필은 8번 제이모션과 클럽디인데, 물론 이 마필들이 4번, 5번을 이기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3위권 도저히 이룩한 마필들은 6번과 8번, 그 중에서도 바로 8번 제이모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백 이전에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4등급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공백기를 거치고 23조 만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필이 엄청나게 더욱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만 불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490g대, 현재는 520g대, 체중만 불어난 게 아니라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마필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8번 마필만큼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복승식 받치기든 3복승식 주력 공략이든 간에 8번 마필은 무조건 안고 가는 마필을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공략을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먼저 2뒤의 마필, 강남불청객 플라인스타, 인기순위 1위 4번, 2위 플라인스타인데 저는 5번이 4번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쌍승식, 삼쌍승식의 역으로 공략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고, 3위권에서는 8번 제이모션 필요한 과 됩니다. 그리고 6번 클럽D 가는 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장 배당을 봐야 됩니다. 뭐 4번, 5번에 8번, 4번, 5번에 6번이 환수가 정말 좋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역상을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배당이 너무 적으면은 5번 마필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상 공략까지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고, 어쨌든 간에 포메이션은 그렇습니다. 4번, 5번, 8번, 6번, 특히 3위권에서는 8번 제이모션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일단은 4번, 5번을 중심으로 해서 8번, 6번에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승식의 다양화를 깨한다면은 이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외 마필들은 능력에서 좀 밀리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강도를 좀 강하게 높이고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8경주. 자, 외산마 4등급의 포인트는 1400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하게 이제 국산 마필과 이제 외산 마필의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주요 마필의 능력 평가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경주에 포인트로 뭐냐면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스타터, 그리고 벌교태양, 풍운지마, 이 3개의 마필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천샹배 때 출전했던 마필들이 이 스타터나 마필과 풍운지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교롭게도 꼴찌에서 두 번째가 스타터였고요. 그리고 꼴찌를 했던 마필이 풍운지마. 그런데 스타터랑 같은 경우에는 11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과천샹배를 출전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경주가 이번 경주입니다. 반면에 풍운지마는 이미 그 전에 한 번의 경주를 치렀죠. 1월 7일 날 경주를 치렀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5등급에서. 그런데 이번에 승급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풍운지마를 직전에 딱 지켜보면서 얼핏 보면은 대상 경주도 출전했고 직전에 사마신차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귀를 해본 결과는 여유는 있었지만은 마필의 위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상대 마필이 약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다음에 풍운지마가 정말 편한 선행이 아니고 1400 이상의 거리라면은 이 마필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승급전. 그 경주가 딱 이 경주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스타터라는 마필도 대상 경주 치르기 이전에는 내용이 정말 좋았지만은 풍운지마가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이 마필도 1400 편한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2번, 4번, 6번이 다 빠르고요. 다 편하게 나서야지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앞선에는 나서겠지만은 2번 마필, 벌교태양, 6번 마필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바로 11번 달콩입니다. 이미 뭐 달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8일 그리고 12월 16일 상당히 여력 좋은 걸음을 보여줬죠. 이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충분한 걸음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클립스벨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에 달콩을 주로 공략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충분히 걸음을 보여줬고 게다가 이 마필은 1200보다는 1300, 1300보다는 1400m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할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11번 마필 일단 축으로 인정하고요. 어차피 뭐 이 마필은 인기 마필인데 노림수의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10번 별나라 비마 그리고 8번 뉴질랜드 삭스. 자, 이 별나라 비마 같은 경우는 이제 6세 한 마리죠. 그러니까는 경주마로 따진다면은 6세 한 마리면은 이미 능력이 나오고도 말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게다가 데뷔한 이후에 15번의 경주를 치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별나라 비마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안 좋았지만은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여력에 꾸준하게 남습니다. 꾸준하게. 아마도 이번 경주가 1200거리였다라면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레이스가 됐겠죠. 워낙 늦추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1400. 게다가 앞선이 빠르고 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마필 바로 10번 별나라 비마입니다. 첫 번째 마필. 두 번째는 뉴질랜드 삭스. 이 마필도 이전에는 보여준 거람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들어왔던 남반구 외산 마필들 가격 여부를 떠나서 거의 능력마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산의 마필들이죠. 뉴질랜드 산들 남반구 마필들인데 근데 그나마 이 뉴질랜드 삭스란 마필은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고 자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마필이 힘이 많이 찼고 다음에 1400을 나온다라면 이 마필은 가능성이 있겠다. 자 마방에서 그동안에 성적은 안 나왔지만은
1600, 1400을 뛰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빠르고 짧은 거리에서는 이 마필은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직전에 1200m 레이스를 뛰었는데 걸음의 변화를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400m 레이스. 노림수의 찬스입니다. 8번 마필. 자,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 4번, 6번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저는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림수에 있는 마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봤을 때 11번 달콩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마필을 믿고요. 중요한 거는 노림수의 마필 2마리, 별나라 비마 10번, 그리고 뉴질랜드 삭스 8번. 이 뒤의 마필을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11번은 기본 일축을 해서 10번, 8번이고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2번 마필, 4번 마필, 6번 마필. 자, 이거는 제가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들의 컨디션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공백 기회 추락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본 이후에 아무래도 선행망 마필들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받치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마필을 안고 가느냐, 이에 따른 선택이 남아 있고요. 그 이면에 중요한 거는 11번을 기본 인축으로 해서 주력은 10번과 8번을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는 8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거 3등급 레이스죠. 엄청나게 센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 그런데 저는 이 편성에서는 확실한 능력에 믿음이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경마의 A급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경주가 바로 이번 제 9경주입니다.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경주. 자, 이거는 제가 주력 방어의 구분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노림수의 마필을 함께 오픈하면서 왜 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성에서 다 차치하고 공백기라든가 기승기수라든가 이런 변수만 없었다면 무조건 센 마필은 2마리입니다. 1번 국대 클래스, 그리고 4번 슈퍼피니시. 아, 제가 이 고민스러운 게 일단 안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은 현장까지 이어지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이대의 마필 능력이 가장 셉니다. 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대 클래스는 13주 만에 나옵니다. 공백기가 좀 있고요. 부담 영향도 적지만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피니시. 안장이 이상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상규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았지만은 과연 이게 감량 갖고 되겠느냐? 상대가 정말 센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만 믿고 가기에는 안장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그러면 이런 여건이라면은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정말 이거는 한두 설명드리면 이거는 밤새야 됩니다. 노림새 마필. 이 마필만큼은 오픈하겠습니다. 9번 원평 리스트입니다. 원평 리스트. 원평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급전이죠. 그러니까는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승급전. 쉽지만 않은데 뭐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또는 1400의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면에는 마필의 능력평가, 훈련 강도 모든 게 가미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김동수 기수의 그런 호흡 자체가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혼전이라서 더욱더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거를 A급 메인으로 가져갔던 이유는 뭐냐면 불안한 인기 마필 한도가 눈에 띕니다. 그 마필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고요. 일단은 원평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경주 추정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농협 중앙의 장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필의 걸음은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는데 과천샹배.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죠. 종반의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 경주 블루레몬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뭐 이제는 뭐 원평 리스트의 걸음이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 편성이 승급전에 1400의 거리긴 합니다만 오히려 1400이 더욱더 유리해 보이고요. 게다가 이 마필의 능력이 52km면은 저는 무조건 기회다. 물론 1번과 4번이 정상적인 여건이라면은 9번 마필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1번의 공백기, 4번의 기승기수의 불안 요소 이런 여건이라면 믿고 하시면 됩니다.
9번 원평 리스트.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이제 저도 현장 고민까지 하겠지만은 바로 이 10번 신한특송. 저는 이 마필이 좀 불안합니다. 자, 이 신한특송도 거의 인기순위 1위, 2위 내에서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55.5km면은 부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직전에 이 신한특송 이겼던 마필이 배달의 왕자인데 직전 대비 무려 5km 늘었습니다. 더욱더 불리할 여건입니다. 특히 신한특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최근에 게이트 운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고요.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린 여건. 딱 이 경주만 볼까요? 10월 15일 레이스 같은 경우에 신한특송이 52km였죠. 그런데 당시 53.5km의 국대 클래스, 이번에 1번 마필. 당시 55.5km의 슈퍼피니시, 이번에 4번 마필. 이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부중을 적게 짊어지고도 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밀렸고요. 저는 이 마필은 안고 할지 여부의 고민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것도 본전 방어 정도. 주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일단은 9번 마필만 여러분께 강하게 설명드리면서 주력 방어의 구분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1번, 4번의 능력이 상당히 세다. 그런데 공백계 안장불안.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원평 리스트. 믿어 심치 않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인기 마필은 신한특송인데 외곽 게이트에 55.5km면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누림수 있는 마필 9번 원평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저는 뭐 3두의 마필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네요. 3두의 마필 이렇게 일단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로긴팩트입니다. 생각보다는 정말 센 마필이고 제가 두 번을 노렸던 게 뭐냐면 자, 이때 당시였죠. 12월 10일. 물론 이제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2월 10일은 상대마가 시대의 명작이었는데 이때 시대의 명작은 너무 서둘렀습니다. 아무래도 노긴팩트나 마필이 경쟁마다 보니까는 좀 더 앞선에 붙어가지고 일찌감치 쇼부로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엿보였는데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임여발 했던 노긴팩트나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출발부터 이 마필이 이미 선의권에 붙어버립니다. 2번 게이트에서 이미 끝난 거죠. 종말에 여유있게 우승했던 마필 로긴팩트.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운만 따랐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12월 10일은 이 마필이 57km 딱 짊어졌을 때 와 이게 52km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57이면은 상대가 약하긴 했지만은 쉽지는 않겠다는 느꼈는데 생각보다는 걸음 자체가 정말 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 경주는 뭐 빠른 마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초반에 힘을 썼던 것 치고는 중반의 탄력도 여전히 좋았던 모습.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또 부담력이 늘긴 했는데 뭐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또는 이 마필이 부담력에 크게 민감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0번 로긴팩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여기 바로 이제 내치에 있는 3번 마필이죠. 모닝 프린스.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닝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방에서는 기대치가 분명히 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간 대회까지 출연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줄곧 4등급 신분에 있었던 마필인데 3등급 경주에 여러 차례 점핑 전하면서 경주를 치렀던 마필. 자, 그래서 저는 직전에 57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4등급에서는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믿었었고요. 우승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 자, 이번에 이제 3등급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부중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또는 이번에 이 마필은 선행입니다. 편한 선행의 여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3번 마필은 필요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됐고요. 모닝 프린스. 자, 관건은 바로 이 5번 문학태핏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문학태핏이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는 무조건 능력 대비 최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개가 안 풀렸고요.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 거의 능력 대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문학태핏의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은 3등급에서는 센 마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문학태핏이 센 마필인 건 인정하는데 워낙 마필이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현재 강력하게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인기를 모은다면은 저는 그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꾸준하지가 않고 그만큼 위력적인 모습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그래서 저는 3류의 마필 중에서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로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3류의 마필 중에서는 세 번째를 인정하겠습니다. 문학태핏. 그리고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1번 마필이 많이 팔리죠. 근데 이 AP 파텍은 최근에 약간의 어부지리도 좀 있었죠. 특히 직전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는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에서 이 마필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닝 프린스 상당히 빠르고 강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던 로그 임팩트 뭐 이런 여건이라면은 7세 마필의 AP 파텍이 무려 56kg 짊어지고 도전한다?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3류의 마필 3파전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3번 마필 모닝 프린스, 5번 마필 문학태핏, 그리고 로그 임팩트.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3번, 10번의 한방 공략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그나마 상대 마필은 5번 문학태핏,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수가 높지 않은 그런 레이스고 저는 이 경주를 어떻게 보냐면은 1번 마필이 불안하다 또는 1번 마필이 경쟁력이 없다 라고 확신이 들면은 이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2회 마필들의 경쟁력은 없기 때문에 3번, 5번, 10번의 압축 공략이 필요해 보이고 다양하게 승식별로 해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중심에는 10번 로그 임팩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3번 모닝 프린스 강력한 대항마, 도전 마필은 5번 문학태핏,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 가장 흥미진진한 경주 발이 11경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준비된 이번 경주는 두 번째 A급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됐고요. 자, 강력하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말 쟁쟁합니다. 먼저 5뒤의 마필은 아마도 이렇게 팔리겠죠.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봅니다. 2번 원더풀 술루, 그리고 7번 별나라 신사, 8번 너트플레이, 여기에 10번 티즈바로우즈, 11번 용암보스. 제가 팩트만 말씀 들어보면은 직전에 여러분들 이 너트플레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2위였죠. 그리고 별나라 신사 마필이 인기순위 10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패착이었던 게 어찌됐든 간에 별나라 신사가 준우승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전경주 한번 볼까요? 11월 25일이었죠. 이때 너트플레이 별나라 신사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너트플레이 53kg였습니다. 그리고 별나라 신사는 무려 57kg고요. 무려 4kg를 더 짊어지고 이마신 차이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마신을 졌죠. 그럼 직전 경량 한번 볼까요? 너트플레이의 마필이 51kg, 별나라 신사 마필이 52kg, 딱 1kg 차이였습니다. 그러면은 4kg를 더 짊어졌던 별나라 신사 마필이 이마신밖에 안 졌는데 1kg 차이였더라면은 별나라 신사 마필이 너트플레이의 마필을 이긴 게 이 성적이 과연 이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길 경주를 이겼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트플레이 마필이 약한 마필은 아닌데 이번 경주에 너트플레이가 52kg, 별나라 신사 마필이 54.5kg, 이거는 너트플레이가 7번을 이긴다? 100% 이긴다? 장난 못합니다. 여건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한 대의 마필 있죠. 용암보스, 센 마필입니다. 최근에 내용도 좋고요. 이 용암보스도 비교가 되는 게 지난 9월 17일이었죠. 일간 스포츠배. 이때 당시에 너트플레이가 53kg를 짊어졌고 우승을 했고요. 용암보스가 57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 용암보스가 57kg, 너트플레이가 52kg.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의 마필의 여건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고만고만한 여건입니다. 부장님 한번 구분다면 이 3뒤의 마필이 그런 여건이고, 제가 우선순위로 보는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2번 원더풀 슬루, 외곽에 있는 10번
티즈 바로 우주. 자, 이 10번 마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5월 달이었죠. 이때가 스포츠 조선배, 그러니까는 거의 2등급 강자 대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등하게 이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전했던 경주가 코리아컵 대상 경주. 뭐 아시겠지만은 해외 대표 마필 초빙해가지고 출전했던 레이스였고 일본 마필이 월등하게 이겼었죠. 그 경기에 출전했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 출전 그랑프리 대상 경주. 그러니까는 티즈 바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번의 경주가 정말 넘기 쉽지 않았던 그런 레이스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국내 최강의 그랑프리, 국내 3마필 최강자전인 대통령배, 그리고 외국 대표마가 출전했던 코리아컵. 그런데 이 티즈 바로 우주 마필의 최근에 2번의 레이스를 한번 보면은 비록 우승, 준우승 순위권에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이 일반 경주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52.5kg의 부담 중량. 이 부담의 이점이 너무너무 유리한 요건입니다. 또한 이 마필의 수준을 용암보스, 별나라 신사, 너트플레이 충분히 저는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 능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용암보스보다는 아직까지는 능력이 좀 밀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중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10번 마필을 주목합니다. 티즈 바로 우주. 그리고 키르주이누 마필은 2번 마필이죠. 원더풀 슬루.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혈통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정말 국내에 손꼽히는 명문 혈통의 마필입니다. 원더풀 슬루. 그러니까 지난해 이 마필은 3세 앞말에 출전할 수 있었던 주요 대상 경기에 다 출전했습니다. 경기도 지사배라든가 경상남도 지사배 또는 브리더스 퀸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경주였고요.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죠. 저는 이번 경주 10주 만에 나오는데 전혀 걸음 자체는 문제는 없고 게다가 52kg 부담 중량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55kg, 56kg, 57kg 짊어졌으면은 이거 정말 고민스러운데 52kg면은 최적의 부담량에 짊어졌다 봅니다. 최근에 별나라 신사는 마필이 내용이 정말 좋죠. 7세 마필인데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54.5kg고 원더풀 슬루가 52kg 그리고 티즈바로가 52.5kg라면은 절대 제가 볼 때는 2번, 10번을 7번이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7번이냐, 8번이냐, 11번이냐 정말 절묘하게 부담이 책정이 됐고요. 이 마필들은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래서 이 11경주는 제가 3복 3상까지 한번 노리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2번 그리고 10번. 저는 이 한 방을 먼저 강하게 인정합니다. 2번 마필, 10번 마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뒤의 마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번, 7번, 8번, 10번, 11번 5뒤의 마필은 정해졌는데 과연 주력 방어가 어떻게 나뉘어지며 또한 3복 공략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팩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팁을 들어보면은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 2번 원더풀 슬루의 10번 티즈 바로 우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회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준비된 A급 두 번째 경주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요일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흐름은 그렇네요. 전반부에는 조금은 특히 1, 2, 3경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축은 있는데 이게 꼬리 찾기가 좀 애매한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는 강도를 조금은 조절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4경주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능력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경주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 4경주, 5경주, 8경주 특히 최고의 하이라이트 9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1경기 A급까지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풀어드렸던 내용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경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